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철학자 최진석 전 서강대 명예교수가 안철수 후보 선대위에 합류했습니다. 저는 이번 대선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영입이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철학자가 보는 대한민국 정치의 모습은 어떤지, 왜 이 철학자는 고민하고 사색하다가 정치권에 왔는지, 우리한테는 어떤 대통령이 필요한지, 왜 그리고 안철수를 선택했는지도 물어보겠습니다. 최진석 국민의당 상임선대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아니 선생님, 저는 책으로만 보고 이렇게 했는데 예. 인터뷰를 해서 영광인데, 아유. 네, 정치권 인사로 제가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철학자가 예. 책만 쓰시고 강의만 하시다가 예. 내가 왜 예. 현실 정치 한마디 해야 되겠다, 예. 발을 디뎌야 되겠다, 굉장히 큰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고민이 뭐 없었던 것은 아닌데요. 철학이든 정치든 다 더 나은 삶을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더 나은 삶을 위해. 그래서 더 나은 삶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면은 네. 실천의 문제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완벽성도, 실천이 빠진 완벽성은 있을 수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 지행합일이 좋은 거라고 학교에서 배웠고, 네, 그다음에 내가 생각했던 나라의 모습, 네, 우리의 미래, 네.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실천하거나 네. 실천하는 사람을 돕거나 네. 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런데 안철수 후보께서 저하고 생각이 너무 비슷해서 네. 안철수 후보를 돕기로 한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철학자가 예. 생각을 품고 행동을 옮긴다. 예.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양당, 예. 거대 양당이 두 당이 있는데 예. 안철수 후보는 제3당의 힘이 약해요. 예. 그런데 왜 안철수입니까? 힘이 약하니까 도와야죠.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어떤 나하고 꿈이 같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분이 약하다고 해서 돕지 않고 강하다고 해서 돕고 하는 거는 또 멋스럽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아, 그렇습니까? 예. 안철수 후보 생각이 많이 비슷했습니까? 예. 안철수 후보 가까이에서 본 안철수 후보의 장점은 뭡니까? 안철수 후보 장점은 그동안의 국가 경영이나 네. 문명사에 대한 인식, 예.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야 된다 하는 확고한 이해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것이 저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봅니다. 네. 예. 선생님의 눈에 들었으면 굉장히 상당한 수준에 올라왔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아니죠. 제 눈에 들어서 상당한 수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가진 수준에서 네. 안철수 후보를 뵀을 때 안철수 후보는 이미 그런 것이 잘 준비되어 계시더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탁월한 사유의 시선을 가진 우리 최진석 선생님이 보는, 그러면 안철수의 단점은 뭡니까? 왜 대중은 안철수를 안 알아줄까요?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이 문제가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본 것이 표현력이 좀 떨어지신 것 같아요. 아하, 이과고 또. 예. 그리고 또 기승전결이 갖춰지지 않으면은 네. 말씀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기승전결을 갖추는 사이에 대중들은 네. 귀를 돌리는 수도 있고. 판단하죠. 예. 그래서 그것이 좀 간결하게 하면은 네. 그 안에 있는 좋은 그 컨텐츠가 네. 잘 전달될 수 있었을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을 했어요. 기승전결이 잘 갖춰진 정치인이 보입니까? 기승전결이, 저는 안철수 후보가 기승전결이 제일 잘 갖춰져 있는데. 그나마요? 예. 그런데 그 기승전결을 또 대중들한테 정치 언어화 할 때는 상당히 간결하게 해야 되는 그 기술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자, 3050님께서 대통령 후보 정말 누구를 찍을지 너무 고민되고요, 슬퍼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어느 단계까지 단어는 별로 안 찾지만 하강에 있는가 네. 하는 것을 표현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가 김대중 대통령 때까지는 해도요. 네. 그래도 서로 갈등을 하면서도 최선을 선택하는 투표를 했어요. 예. 그런데 그 뒤로 차선을 선택하는 투표를 하거든요. 지금은 차악을 선택하는 투표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 투표 행위가 이렇게 변했다는 것을 봤을 때 우리나라 상당히 정치 행위가 하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국민들이 위대한 국민들인데요. 예, 그리고 예. 식견들 그리고 생각들 이만큼 훌륭한 국민들이 없는데요. 예, 예. 촛불에서 봤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근데 정치는 못 따라갑니까? 예. 정치는 저는 이 우리나라의 고질병인데 진영에 갇히는 문제. 네. 아까 주진우 MC께서도 양당 체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혁신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모든 혁신은 기득권과의 싸움이거든요. 네. 근데 이 기득권이 양당 체제로 해서 공고화되고 있고 예. 이 공고화된 양당 체제가 진영으로 분열돼 있다. 그런데 이 진영을 그러면 왜 이렇게 진영에 갇히느냐. 진영에 갇히면요. 사람이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예. 또 생각을 하지 않으면 진영에 갇히게 돼요. 왜 그러냐면 진영에 갇히면은 진영에서 정해준 것을 확대 재생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네.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촛불을 들었을 때는 예. 거의 모든 국민이 마음을 모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선생님이 많이 촛불에 대해서는 설명도 해주고 예. 찬양도 하고 예, 또 예. 분석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런데 저는 촛불이 우리 생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거나 네. 우리나라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네. 혁명 과정을 네. 수행을 했으면은 네. 우리는 한 단계 더 진화했을 텐데 네. 수행한 거 아닙니까? 저는 촛불이 수행을 못했다고 봐요. 촛불이 혁명으로 완수하지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혁명이 어떻게 이건 나라냐 아니 이게 나라냐 하면서 촛불이 등장했거든요. 예. 그런데 나중에 이건 나라냐 소리를 듣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이 촛불이 성공하지 못한 것이 우리 정치를 한 단계 더 진화시키는 일을 완수하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네. 아, 네. 자, 사랑한다님께서 안철수 후보가 말하는 게 현실과 동떨어진 철학이라는 게 문제 아닙니까? 이렇게 좀 현실과 떨어진 이상주의자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 지적도 좀 나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런 지적이 있으면 그러신 거죠. 네. 그런데 현실과 동떨어졌다기보다는 현실적이다는 것을 설명해 내는데 성공하지 못했다고 저는 봅니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또 얘기하시니까 또 이번 대선에는 또 후보들의 정책보다 배우자들의 리스크가 예. 더 많이 부각됩니다. 예. 이 점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런데 배우자들의 리스크가 부각되는 면이 네. 사실 국가 통치라는 것은 네. 배우자의 리스크가 곧 이 후보 자신의 리스크로 리스크죠. 바로 연결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배우자의 리스크는 후보 리스크라고 봅니다. 네. 예. 그런데 이런 리스크가 없는 후보여야 되죠. 아, 네. 예. 그런데 뭐 지금은 그런 그 리스크가 네.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리스크가 있고 없고 또 누가 더 리스크가 크냐 작냐를 상대적으로 비교해 버리고 네. 그다음에 리스크가 있더라도 진영에 빠져 있으면은 네. 그 리스크는 사실 별것이 아닌 것으로 치부가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리스크가 있고 어떤 실수를 해도 그것이 국가를 정상적으로 통치하는데 결함이 된다고 하더라도 네. 진영에 빠져 있으면은 그런 결함은 그 사람만 있냐 저 사람은 없냐 해가지고 이렇게 무화돼 버리는 거죠. 그렇죠. 예. 무속 논란을 봐도 그렇고요. 그렇죠. 예. 조국 전 장관 사건을 봐도 그렇고요. 네. 안철수 후보가 그리는 생각 그리고 철학에 공감하셨다고 하는데 예. 안철수 후보가 그리는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안철수 후보가 그리는 대한민국은 안철수 후보하고 저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건 뭐냐. 우리나라는 한계에 도달했다. 한 단계 더 약해야 된다. 네. 우리는 중진국 상위 레벨에 갇혀 있다. 선도국가로 올라서야 된다. 네. 이것이 이제 저 인식이 같은 거고요. 네. 안철수 후보하고 저하고 같이 만든 캐치프레이즈가 부민 강국입니다. 네. 풍요로운 국민이 강한 나라를 만든다. 네. 그 이전에는 나라가 튼튼해서
그 국민을 풍요롭게 만들고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구조였다면은 네. 이제는 국민이 먼저 풍요롭고 국민이 먼저 행복해서 그 풍요로움과 행복으로 국가를 더 강하게 하는 구조로 가야 된다. 네. 예. 그런 비전. 예, 예. 네. 선생님이 보시는 윤석열 후보는 어떻습니까? 뭐 훅 들어갔습니다. 네. 그 윤석열 후보나 그 이재명 후보님들이 사실 그 한 사람이 이렇게 대선 후보까지 온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점에서는 대단하신 분들이죠. 근데 저는 좀 걱정하는 것이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예. 두 후보가 중에 한 분이 권력을 잡았을 때 네. 나는 우리나라가 미래로 나아가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예, 예. 과거 지향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굉장히 큰 분열에 휩싸일 수도 것 있고. 같고 그다음에 과거 문제를 다루는데 시간을 많이 쓸 것 같다 또. 그렇습니까? 예.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선대위원장이니까 또 한마디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그 지금 대한민국에서 사실 정치 상황에서 가장 큰 흐름 중에 하나는 정권 교체 같아요. 네. 예, 예. 물론 그거 다르게 정권 유지도 있지만 예, 예. 이 정권을 유지하느냐 교체하느냐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그 정권 교체 맥락에서 이제 단일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국민의 여망이 가장 큰 어떤 한 정치적인 어떤 그 방식이다. 이게 네, 네. 근데 저는 지금 그 안 후보님하고 일을 하면서 저는 그 안 후보님이 완주한다는 이 말만 한번 듣고 네. 그 뒤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서로요. 예, 서로 네. 이야기를 네.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완주는 분명하고. 완주 그 제가 처음에 선대위원장을 수락할 때 그때 네. 제기 말씀하셨어요. 저는 완주하려고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그 뜻이 아직까지 유지되고 계시는 것 같다라고 저는 그 판단하고 있죠. 네. 예, 예. 자, 안철수는 완주한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완주한다. 이렇게 봐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왜 정권 교체는 윤석열이 아니라 안철수야 합니까? 안철수가 더 미래적이고, 네. 예, 안철수가 더 상식적이고, 네. 안철수가 더 도덕적이기 때문에,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돼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예. 상식, 도덕, 네. 예, 예. 그것이 설득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이제 그 상식을 회복해서 네. 살아갈 때가 된 것 같아요. 네. 예. 그 다음에 우리는 한 단계 도약해야 되는데 그 도약의 방향성에는 반드시 과학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예. 그런데 그 과학의 그 과학자이시고 네. 그 과학에 대한 식견이 있고 과학을 중심으로 해서 문명을 해석할 능력이 있으시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미래를 생각한다면은 안철수 후보가 적절하다고 저는 봅니다. 담비님께서 시민들은 후보를 잘 모릅니다. 박근혜 씨도 그랬고요. 그동안 예.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이 지금은 다른 후보 쪽에 가 있으니까 예. 안철수 후보의 진면목 정말 궁금합니다. 오늘 잘 보여주겠죠? TV토론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보여주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좀 약간 TV토론 좀 자신 없나요? 아닙니다. 자신 없어서가 아니라 준비도 많이 하시고 네. 그리고 그 전보다는 많이 나아지신 것 같아요. 네네네 많이 나아지셨어요. 그래서 사실 그 지지율도 지금 답보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네. 저희는 지금 오늘 그 토론이 네. 어떤 하나의 그 모멘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예. 5474님께서 안철수 지지했지만 정치력 부재, 리더십 부재 좀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극복하실 건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는 그 정치력이나 리더십이 없는 분을 내가 이제 도우려고 할 리는 없죠.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정치력이나 리더십이 있다. 네. 아주 잘 갖춰져 있다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네. 저는 그분의 어떤 하나의 그 스타일로 저는 받아들이게 됐어요. 네. 예, 예. 그래서 지금 뭐 당을 가지고 계시고 네. 그다음에 지금 정치 영역에서 한 10년 이상 버티고 계시고 네. 그다음에 교섭단체도 만들어 보시고 그렇죠. 예. 그런데 정치력이 전혀 없다. 이렇게는 좀 그렇죠. 선거도 제일 많이 나오셨고. 선거도 잘 나오셨고. 네. 예, 네, 많이 예. 치르셨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는 것이 정치 행위다. 예. 라는 점에서 본다면은
안철수 후보는 실패하신 거죠. 네네. 근데 정치 행위가 대통령 되는 것이 네. 전부인가? 네. 대통령이 되면 정치 행위를 잘한 거고 네, 대통령이 안 성공한 되면 것인가? 네. 정치 행위를 안 하는 것인가? 네. 전 그건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또 철학적으로 말하니까 또 그건 그렇습니다. 최근에 네. 대선에서 네. 이렇게 편가르기 예. 그리고 차별, 혐오를 좀 부추기는 예. 정치로 정수를 따려는 분들이 좀 있어요. 예.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 진영이라는 것이 편가르기거든요. 네. 그런데 이 진영 정치에 익숙한 나라에서는 네. 표를 넣는 데는 편가르기하고 포퓰리즘이 제일 좋습니다. 네. 예. 그런데 우리가 좀 더 나은 사회를 꿈꾼다면, 좀 더 나은 삶을 꿈꾼다면은 이 편가르기로 표를 넣는 행위, 그다음에 혐오를 조장해서 표를 얻는 행위는 네. 좀 자제해야 될 것 같아요. 자제해야죠. 자제해야 될 것. 그리고 자 이것이 나쁘다. 네. 그러면은 유권자가 이것을 심판을 해야 되거든요. 아니 그 나쁜데 나쁜 정치, 혐오 정치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트럼프를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환경 안에서 우리만의 정치 행위 방식과 우리만의 꿈을 가져야 되는데 네. 그러지 않으면은 표 얻는 기술자들을 잘 그냥 쉽게 따라서 하게 되죠. 네. 예. 근데 좀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런 혐오 정치를? 극복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어른으로서 따끔하게 좀 혼내주세요. 네. 저는 제가 아직도 어른이라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래요? 예. 선생님 같은 대가들도 그런 생각을 합니까? 저는 아직 어른인 것 같은 느낌이 안 들고. 저도 17세에서 정신연령이 멈췄거든요. 제 정신연령까지는 제가 공개하지 않겠지만. 네, 근데 저는 거기서 멈췄습니다. 1719님께서 네. 깨끗하신 건 두 후보보다 낫습니다. 그러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지지율로 당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철수 후보를 걱정하시는 분입니다. 지지율이 왜 그렇게 안 나오는지 네. 정말 어떤 게 교과서적으로 보면은 나와야 정상인데. 그러게요. 예. 근데 저는 그 우리나라 정치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지금은 진영 정치라고 봐요. 예. 그다음에 편가르기로 돼 있고. 예. 그래서 진영 정치로 이루어진 이 공고한 기득권의 틀을 네. 깨기가 어려운 것 같고. 예. 그다음에 그것을 깨려는 지혜를 네. 강력하게 발휘를 못한 안철수 후보의 책임도 있죠. 예. 그리고 이 국민들은 저분이 잘 통치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숙권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그렇죠. 하는 것을 중요하게 보거든요. 예, 중요하죠. 그런데 이 숙권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을 강하게 설득하지는 못했다. 그래서 그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양강 후보한테 지금 스포트라이트 카메라가 다 마이크가 다 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제3 후보들한테는 지금 그만큼 비중이 없으니까 없습니다. 보여주기가 어렵죠. 예. 6505님 정치는 쇼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 후보는 양보쇼만 했습니다. 양보쇼. 네. 이 CH 배님께서 안철수 극중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그 양보만 했다, 뭐 했다라고 이제 하는데 나는 그분을 좋게만 말하고 싶어서는 아니지만 네. 그분의 세계관, 그분의 방식 혹은 그분이 정치를 보는 눈으로는 그때 그것이 최선이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그래도 앞에서 말했지만은 그 정치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 10년 동안 정치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것도 어떤 점에서는 관심을 받아가면서. 그 역사입니다. 정치의 새로운 역사이기도 해요. 그렇습니까? 네, 제3지대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은 분이세요. 그리고 또 당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30 몇 석의 그 교섭단체를 만들어 본 분이에요. 네, 지금은 세석으로 쪼그라들었지만. 그렇지만 그런 일들을 해본 그 경륜은 우리가 높이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3871님께서 안철수 씨앗을 뿌려야 기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합니다. 혼탁한 대선입니다. 대선 좀 투표하러 가기 싫어 이런 분들도 많은데요. 자,
안철수 이런 점 꼭 알아달라 하는 점이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안철수 후보를 내가 처음 만났을 때 왜 정치를 하십니까? 내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안철수 후보가 1초도 망설임 없이 나라를 살려야 됩니다. 네. 이렇게 나라를 살려야 됩니다. 그렇게 물론 관점은 다 다르겠지만은 네. 저는 그 점에서 저하고 관점이 일치했습니다. 네. 제가 제 책 탁월한 사유의 시선에서도 네, 늘 네. 강조했지만은 네. 우리는 여기까지만 살다 갈도록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 우리한테는 반드시 이 이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의 정치 행위 방식으로는 이 이상을 우리가 못 가질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 탁월한 사유의 시선 시선에서, 예. 개정판 서문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네. 우리가 어떻게 생존해온 민족인가? 네. 우리가 어떻게 번영시킨 대한민국인가? 여기까지만 살다 갈 수는 없다. 네. 안철수 후보하고 저하고 고민은 정치가 개혁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도달할 곳은 여기가 가장 높은 곳일 수도 있다. 이것이 가장 큰 저는 문제의식이고 위기의식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잘 들었습니다. 예. 선생님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지금까지 최진석 국민의당 상임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네. 대선을 향해 외쳐라. 하루 한 소원. 주진우 라이브 청취자들이 보내주신 정치권에 바라는 소원. 하루에 하나씩 정치권을 향해 날려드립니다.